자, 오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은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윤 대통령은 방송사법에 대한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여러 소식이 있습니다만 오늘 국빈관에서는 이 소식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로 비판받고 있는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빈관 담당 기자죠. 황민호 기자와 함께 자, 오늘 이제 김형석 이분이 그 독립기념관장 임명자인가요? 임명자라고 보면 되겠죠. 이분이 기자회견했는데 황민호 기자. 네. 오늘 기자회견 했죠. 했습니다 오늘. 예, 뭔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 오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예. 자기는 뉴라이트가 아니고 절대 이 자리에 물러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예. 네, 사실 이게 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국가보훈부가 어제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단에 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예. 기자회견과 질의응답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 보훈부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국방부 출입 기자단과 논의 없이 이걸 준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 서울보훈청 4층에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김 관장은 저는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를 옹호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 아니 보훈부와 국방부 기자단이 따로 있군요. 난뭐 같은 식구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 국방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대부분 이제 보훈부도 그러니까요. 같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논란이 있군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이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예. 새 임명자가 얘기했는데 저는 김형석 이분이 100살 넘은 그 학자 그분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 김형석 교수라고 있습니다. 명예교수. 예. 연세대. 어쨌든 뉴라이트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새로운 오른쪽이다 이렇게 말도 하고 보통 건전한 보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기자회견 내용 뭐 이제 설명하시겠지만 자기는 보수인데 건전한 보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쪽에서 얘기하는 진짜 이 친일적인 뉴라이트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뉴라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면 됩니까? 그 뉴라이트가 이제 대부분 이제 친일적인 성향을 가진 뭐 이런 그렇게 단체라고 인식이 돼 있는데, 근데 또 있어요. 대표적인 단체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2005년 11월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 자유연대와 함께 보수주의 성향의 목소리를 내왔고 예. 2007년부터 참여정부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활동을 활발히 했고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당시 이명박 MB 후보를 공개 지지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를 뉴라이트 인사들이 많이 참여한 정부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이유가 이제 이런 지지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김 관장이 또 중요한 얘기를 했죠. 아주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예, 김 관장은 이제 일제시대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일제시대의 국적은 일본이고 그래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를 왜곡해서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장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에 매진하겠다고 일축하며 향후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예. 자, 김 관장의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끝나야 할 역사 전쟁이다. 이 책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 김 관장이 뉴라이트라는 비판의 근거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 관장은 기자회견에서 직접 책을 들고 이 책을 보면 건국절 제정을 주장하는 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제 책의 주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면 직을 걸고 반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역사학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마 건국절 제정을 길을 쓰고 이분이 앞장서서 이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대할 것이라 얘기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국절이라는 거는 1945년 해방이 건국의 시점이 아니라 건국의 시점이 아니란 얘기죠. 아니, 그때가 건국의 시점이란 얘기고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1919년부터 우리나라가 건국 100주년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이게 우리나라 생일이 언제냐 이런 논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독립기념관도 올해 자체 광복절 경축식은 열지 않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87년 개관 이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김 장관이 정부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며 광복절 경축식 취소 이유라고 설명했는데 네.
김 관장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종찬 회장도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던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도 많이 제기하던데 어쨌든 예. 지금 이 논란을 제대로 이렇게 수습 못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은 또 오늘 그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 회장 오늘 광복회에서 서울 여의도에 있죠. 이종찬 회장을 만나서 광복절 정축식에 관해 논의를 했습니다. 아 논의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 회장이 지금 반발하면서 김영석 관장은 안 맞다, 안 네. 맞다, 임명에 항의하는 뜻으로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지금 안 가기로 하지 참석 안 않았습니까? 하기로 했는데 예. 우 의장은 이 회장에게 경축식에 직접 참석해서 따끔하게 질책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했습니다. 예. 이에 이 회장은 현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게 되면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예. 사태 수습이 어려워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정부 행사를 돕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우 의장은 현재 광복절 경축식 참석에 관해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예. 의장실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청취한 뒤 경축식 참석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한 것 결정은 아직 같아요. 안 했군요. 예. 이종찬 회장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건 뭐 쉽게 말하면 뭐 왔다 갔다 하느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네. 있고요. 어쨌든 뭐 참 골치 아픈 문제가 됐어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 주최로 열리는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보이콧 이걸 선언했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관장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레 8월 14일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그러니까 광복회가 안 간다 그랬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백범기념관이 있거든요, 용산에. 백범기념관에서 한다는 얘기도 거기서 있고. 한다는 얘기가 거기에 가겠다. 그러니까 광복회는 거기서 행사를 하겠다. 그리고 예. 민주당도 거기로 가겠다. 뭐 이런 게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좌우 대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서로 또 이 비판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인정하는 분이 인정하는 있기 분 때문에 계시고. 예. 참이 골치 아픕니다. 제가 이걸 뭐 여기서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어쨌든 지금 어디까지 했죠? 제가 그 다음 질문은 야 6당 예, 야당이 예. 6개나 됩니까? 그렇게 되네요. 6당이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까? 예, 이것도 오늘인데요. 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죠. 민주당 김용만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과에 결의안을 접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시 야 6당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김 의원은 김 관장을 겨냥해 일제강점으로 나라가 발전했다며 광복절을 부정하고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복잡하군요. 어쨌든 대통령실 반응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다 용산의 뜻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이 이런 논란에 대해서 또 이 김영석 관장을 임명한 이유가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얘기가 아니냐라는 많았습니다.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입장을 또 내놨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대통령실은 현 정부가 건국절 제정할 의사나 계획이 이전부터 없었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건국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추진하려고 한 적도 없다며 이런 내용을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직접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관계자는 김 관장이 현 정부의 대표성을 갖는 것도 아니고 건국절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며 곡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도리와 처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윤 대통령이 뭐 통일 문제란가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뭐 원칙이나 방안도 내놓는다면서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 반쪽짜리 뭐 행사에서 내놓기도 좀 분위기상 또 그러네요. 참석할지 안 할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엠바고입니다. 아, 엠바고라는 네. 얘기죠. 네, 국빈과는 이 엠바고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실 아이템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도 엠바고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빈관 황민호 기자였습니다. 예, 음악이 상당히 길게 나가네요. 오늘 뉴스 이노베이션 뉴스 브리핑이 조금 전에 생략이 좀 됐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 오늘 안보 분야 인선을 새롭게 단행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을 했고요. 그럼 국방부 장관이 지금 신원식 현 장관이죠. 신원식 현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자, 그 대통령실 설명을 보면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현 정부의 초대 경호처장인데 윤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갔는데, 그거는 이제 김용현 처장이 오기 때문에 이제 이동한 거고, 장호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초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또 내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민한 끝에 이렇게 인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는 검사 출신의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안창호, 도산 안창호가 아닙니다. 안창호 그러니까 검사 출신입니다. 예, 지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너는요. 견지동 45입니다. 문화부, 사회문화부 홍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참 무더운데 저는 이제 이 휴대용 선풍기 들고 다니거든요. 예. 안 덥습니까? 아, 오늘 제가 가양동 홍은사 취재 갔다 거기 왔는데요. 갔다 왔죠. 예. 예. 지하철에서 내려서 한 5분 정도 거리인데 엄청 덥더라고요. 땀이 그냥 줄줄 쏟아졌어요. 제가 알기로 홍원사 가는 길도 거리가 좀 있어요. 예. 지하철에서. 예, 그렇죠. 예. 야, 참 그 예, 더운. 다녀오셨군요, 홍은사 한번. 아니 그렇죠. 그 예. 초기불교 실천 예, 도량인데요. 예, 윗바사나 쪽도 많이 좀. 하고 동주원명스님 또 범패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상당히 좀 어렵던데요. 여러 예, 가지. 예, 그렇죠. 법문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삼국 삼색 동아시아의 7기 특별전시회 지난달에 개막을 했습니다만 아직 열리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 전시회가 불교랑 관련이 있습니까? 아, 예. 아, 그럼요. 이제 조계종의 제일 큰 어른 하면 누구시죠? 종정예하 중봉 예. 성파 대종사. 예. 네. 이 종정 스님께서 이 칠기 문화를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로서 또 예술로서 예전부터 갖고서 지금까지도 계속 가꾸고 있습니다. 네. 앵커는 뭐 예전에 학창 시절 때 목공예 해보셨나요? 목공예. 저는 목공예는 안 하고요. 예. 저희 집에 그 나전 칠기가 예. 그래서 거기 이불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예. 570에 대해서는 좀 많이 예.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잘 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아, 잘 살아졌네요. 그거 없습니까? 이건 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니 예. 이제 중고등학교 시설에 이제 목공에 이제 나무로 이제 뭐를 만들면은 흔히들 이제 우리가 니스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 좀 학교 다닐 나무를 보존하고 어떻게 뭐 파손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니스칠 하는데 이 니스가 서양의 이제 바니시에서 왔거든요. 근데 나무를 보존하는 방법이 서양의 바니시가 있다면 동양에 특히 이 동북아시아 한중일 삼국에서는 예. 오칠이 있습니다. 예. 예, 오칠을 이제 온나무에서 이제 수액이 나오고요. 예. 이 수액을 정제해서 도료로 만드는데도 정말 수개월이 걸리고요. 예. 도료로 만들고 난 이후에 얇게 이제 오칠을 하고 또 말리고 다시 칠하고 말리고를 반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병충해도 막을 수 있고 뭐 방염, 화재도 막을 수 있고 땅 속에 묻혀도 보통 한 1000년이 간다고 합니다. 한중일 삼국의 이 칠기가 이제 공통된 문화인데 이제 조금씩 틀립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취재해서 알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칠기를 깎아서 표현하고요. 우리나라는 항상 오칠과 자개공예가 같이 가죠. 예, 오칠한 그 나무에다가 자개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예. 조개 껍질을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자개죠. 예, 그래서 붙이는 방식이고 일본은 이 오칠로 한 나무에다가 금가루를 곱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같지만 다르게 이제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의 뭐 도쿄 국립박물관, 네. 중국의 이제 거기도 이제 국립박물관이 이 공통된 문화지만 서로 다른 그 차이점을 한번 나타내보자. 그래서 명품 칠기, 삼국의 명품 칠기 46건을 한 군데 모아서 우리나라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 다음 달 22일까지 전시회가 열립니다. 예. 당일날 제가 취재를 갔다 왔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장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칠공예는 시간의 예술이라고 불립니다. 온나무에서 옷을 채취하고 정제하여 도료를 만드는 과정만 수개월이 걸리고 기물에 오칠을 할 때도 칠과 검절을 반복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7기 한 점은 그 모든 시간의 결정체로서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천 년의 시간을 견디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새로 오신 분이군요. 김재홍. 예, 그렇죠. 예. 예. 좀 생소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시간의 예술이네요. 이 7공회가. 예, 시간의 그렇죠. 예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예.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보존도 오랫동안 되는 건데요. 예. 불교 관련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아니 물론 있죠. 예, 그 중에서도 뭐, 그러니까 57은 예전에 특히 조선 시대 아까 뭐 앵커도 말했지만 뭐 자개로 만든 예. 뭐 농장도 있고 뭐 소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만큼 이제 칠기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뭐 천년을 더 간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보면은 불교 경전을 담았는데 이제 고려 시대 때 나전 경암이라는 거를 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 고려가 뭐 세계에 좀 많이 알려졌잖아요. 코리아라는 것도 뭐 고려 때 알려졌다고 하는데 원나라에서 이 나전 경암을 좀 달라고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고려 시대 당시에 이 나전 경암을 만드는 전문 관청을 예. 뒀을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나전 경암이 전시가 되고요. 일본도 나전 경험은 아니지만 비슷한 불교 경전을 담는 거. 중국에서는 바루를 칠기로 만든 바루가 전시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나전 경암이 세계적으로 뭐 단 6점만 남아 있다고 하고요. 이번에 전시된 나전 경암은 국립중앙박물관회가 2014년도에 일본에 있던 그 나전 경암을 환수해서 전시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경암이라는 게 경전을 넣는 상자를 예, 뜻이겠죠? 맞습니다. 예. 나전으로 그러니까 예. 옥공예로 만든 경전을 예, 넣는 그렇죠. 상자. 예. 근데 원나라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예. 이렇게 표현하면 뭐합니다만 당시 우리가 예. 식민지였어요. 아, 예. 그죠? 원나라에 예. 징기스칸. 그래서 그때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아니, 근데 물론 식민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이제 표현은 제가 좀 예, 예. 격하게 쓴 거고요. 근데 원나라하고 10일 당한 적이 있죠. 아, 그렇죠. 근데 예. 원나라하고 고려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동북아시아의 그 정세를 이렇게 하는 공생 관계였다고 예. 봐도 되고요. 조공도 많이 예, 예,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공주를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왕하고 이제 혼인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예. 사회 나라라고 해서 좀 특별하게 대우했던 점은 이제 분명히 있죠. 예. 이 호암미술관에 진흙에 물들지 않은 연꽃처럼 이 전시회에서도 나전 경험이 전시되는데 중봉 성파대정사께서는 57 천연염색 예. 민화 한국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잘 아시죠. 제가 이 그러니까. 친견했을 때 이 예. 57 그 스카프를 받은 게 아, 예. 집에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갈 때마다 제가 받았습니다. 예, 이건 뭐 별로 오늘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예. 전통 문화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 국정의학에서. 예, 성파대종사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통 공예 또 예술 같은 경우로도 예술가로서도 뭐 손색이 없긴 하지만 예술가 이전에 뭐 27안거를 성만한 예, 수행자 수자이고요. 또 조계종 종정제는 월화순에 이제 법맥을 이은 그렇죠. 통도사, 영초적인 통도사의 방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선지식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뭐 오도송 같은 거를 표현을 하는데 성파대종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술로 그런 깨달음을 표현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한 것 같습니다. 이 물에 잠긴 방구대 암각화라고 예. 해서 방구대 암각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거를 57과 자개공예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앵커가 한번 읽어주시죠. 예, 예. 제가요? 예. 물은 밑에 있고 허공은 하늘에 있다고 해서 둘로 보지만 우주에서 보면 물이 위에 있고 허공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아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치를 저런 걸 통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위아래가 없다는 거는 예. 물이 아, 예. 서열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죠. 예, 아니 근데 저도 이 종정예의 이 어떻게 보면 법어를 듣고서 참 생각할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땅 위에서 보면은 물이 위에 있고 방구대 암각화라는 그 작품이 밑에 있는데 있어요. 안 보였어요. 이게 또 우주적으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우주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물이 아래에 있고 방구대 암각화가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작품 제목이 물에 잠긴 방구대 암각화지만 우주에서 바라보면은 물에 떠 있는 방구대 암각화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인도 철학에서 보면은 이제 네. 버마이러라는 사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나와 같다. 그러니까 무릎 범자를 쓰는데요. 아, 인도 철학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 브라만과 나라는 의미 이제 아트만이 이제 같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종정리의 이 어떻게 보면 법어를 들으면서 예. 브라만과 아트만이 같다. 뭐 지구에서 바라보나 네. 우주에서 바라보나 같다. 어떻게 일맥상통한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에 잠긴 방구대 안각화의 의미가 이 어떻게 보면 5.7과 자기공으로 만들었는데 이 지금 삼국의 7기 전시회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홍진호 기자가 지금 얘기는 핵심은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종정 예화에 예. 대해서 아주 잘 안다 자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종정이야 성파대종사의 어떤 예술적인 어떤 예. 성취라든지 어떤 작품 세계 그리고 이제 방구대 안각화는 예전에 그 일감스님도 예. 작품을 낸 적이 있어요. 이 예.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더 했다가는 예.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진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문화청학동 시간입니다. 1970년대 초에 도심 포교의 선구가 됐던 한마음 선언에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최근에요. 대행선사를 중심으로 시대를 선도했던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향후 50년의 미래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김복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복래 기자. 네. 그러니까 최근이죠. 그러니까 지난달 말인가요? 뭐 어쨌든 한마음 선언 50년을 돌아보는 발표회가 있었죠. 예, 한마음선언 부설 대행선 연구원이 지난달 20일이죠. 제19회 계절 발표를 열었는데 크게 두 가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스피치 전문가죠. 이현정 박사의 불교 스피치 관련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장이 이 한마음 선언 50년 관련 발표였습니다. 한마음 소속 스님들과 신도들이 같이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향후 50년의 미래를 설계하고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이번 그 발표에서 한마음 선언 50년의 어떤 뭐 역사라든지 성과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고 또 이번에 오늘 순서는 이제 그걸 알아보는 순서인데 발표 내용을 일단 좀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성수 국장은 발표에서 1972년부터 시작됐던 이 한마음 선언의 창건과 성장 배경 그리고 그간의 성과를 조명했습니다. 선언은 일찍이 수도권인 안양을 중심으로 다양한 포교 방식을 실천했고 무엇보다 신도 조직 구성과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인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외 지원을 개설하면서 불교의 저변을 확대했고요. 또 종단과 일부 법인을 제외하고는 이 전국 단위 조직을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한마음 선언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성수 국장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50년 동안의 한국 불교 역사하고 이 대행 스님의 역할 그리고 한마음 선언의 활동들을 보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선도적으로 해왔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을 돌보는 동체 대비행 실천을 비롯해서 영탑 공원 조성과 장례 문화 선도 또 인터넷과 유튜브로 신행 문화 확산 그밖에 한글 경전 활용과 불교학 발전 등이 이 한국 사회와 교단에 아주 기여한 부분이다 이렇게 꼽혔습니다. 예. 한마음 선언이 어느 곳보다도 시대를 앞서갔다 이런 말씀인데 역시 이런 성과의 바탕에는 대행선사의 해안과 지도력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볼 수 있죠. 왜 한마음 선언이냐고 이름을 지었냐 예. 했을 때 대행선사는 하나가 되어 더불어 산다 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귀결된다 이렇게 강조를 이제 하셨던 것처럼 한마음 선언이 진행했던 수많은 동체 대비행들은 예. 바로 선사의 그런 말씀에 녹아 있는 그 뜻에서 파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글 경전 활용 같은 것도 2011년에 공포했던 조계종 표준의 이 한글 반야심경보다 예. 20년 이상이 빨랐고요. 또 불교계 최초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죠. 붓다피아 이걸 1995년에 개설을 했어요. 빨리 했네요. 예, 시대를 앞서갔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깊이 달아줘야 할 점이 있습니까? 그당 50년. 예, 뭐 짧은 기간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망을 처음으로 했다 하는데 그게 의미를 둘 의미가 수 있군요. 있고요. 예. 물리적으로 참 짧은 시간에 어려웠겠지만은 앞으로 근데
장례 문화를 선도한 영탑 관련 부분 네. 이것이 그 납골묘로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조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포교를 선도한 부분도 우리가 그 1995년 그 현대불교 신문 창간과 또 붓다피아 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 포교를 그 선도했던 점 예. 이게 참 그 대단하다. 불교 방송도 이런 부분 앞서가긴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현대불교가 앞서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예. 관련해서 행사를 총괄했던 대행성 연구원 최원섭 연구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영탑도 거론된 것이 반갑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한마음 선언이 대단히 주도적으로 신문이랄지 혹은 인터넷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역사에서 해왔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랄까요? 뭐 그런 이제 정리가 좀 덜 됐다고 봐야 되죠. 저희가 내년에 이제 김두식 박사님이 다시 미디어 포교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다시 계절 발표를 통해서 하시기로 했고. 그리고 또 현대 사회의 이 생활 속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이 대행선사가 지시했던 수행 실천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지난 50년을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50년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게 시사점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래를 위한 준비할 것이 또 있죠, 많죠. 그렇습니다. 대행선 연구원이 이달로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았고요. 또 3년 뒤인 2027년은 대행선사 탄신 100주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이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섭 연구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불교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원이 앞으로 갈 방향은 탈종교화 혹은 보편화, 대중화 이런 이제 기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게 하는 불교를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뭘까를 사실은 원장님부터 저희들이 다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예. 이번에 그 대행선 연구원의 계절 발표회 때 불교 스피치에 대한 또 발표가 있었죠. 이현정 대표.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네. 네. 쉬운 불교, 친절한 불교를 지행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현정 박사는 시대에 어울리는 이 효율적인 언어, 설득이 되고 감동을 주는 그런 공감형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강조를 했고 이 같은 설법이 되려면 평소에 철저한 준비와 수행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쉬운 불교, 친절한 불교. 저희 불교 방송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끝으로 좀 정리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어쨌든 한마음 선언이 72년부터 안양 본원 불사에 들어가서 대가람을 일구면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일에 이제 반세기가 더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행선사의 그 시대를 앞서간 그런 그 전법 원력의 결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으면서 향후 반세기 과제와 실천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50년이 더 기대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마음 선언의 반세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청학동 김봉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계속 더운데요. 오영애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대체로 지난달 하순부터 이어진 전국의 폭염특보가 짧게는 10일에서 긴 곳은 3주째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의 열대야도 2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당분간 이런 폭염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서쪽 지역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청주와 광주 26도, 서울 27도로 밤새 높은 기온이 유지가 되겠고요. 낮 기온도 김포와 남원은 36도, 서울과 춘천, 대전, 전주 35도, 대구와 서귀포 34도 등 전국 30도에서 36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기온은 이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서쪽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서부 그리고 제주도에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북동 내륙과 산지 그리고 이 전라권 내륙으로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